자기 비파괴 검사 2강 수업은요 10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제일 위에 탐상유효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탐상유효 범위 결함 측정에 필요한 범위로, 왜냐하면 이 결함을 측정하려면은 보편적으로는 중간 부분에 시험체를 용접을 한 걸 많이 쓰는데요. 그 용접한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결함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용접한 부위에서 양쪽으로 한 자기 비파괴 같은 경우는 한 20mm 정도 범위까지 그 안에서 이제 결함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탐상유효 범위라고 합니다. 결함 측정에 필요한 범위로 1회 잡은 적용하여 결함 잡은 모양이 형성되고 관찰 모양으로 결함이 확실히 식별되는 범위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유효 탐상 범위다. 이렇게 지금 규격집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탐상 유효 범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 비파괴 검사. 이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는 교류와 직류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교류 전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교류 전기를 사용할 때는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표피 효과입니다. 스킨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 표피 효과라는 것은 시험품에 가한 교류 전류를 변하면은 자석이 이렇게 교류처럼 왔다 갔다 하는 교류 자속, 이것을 교분 자속이라고 하는데, 이 교류 자속이 표면의 가까운 부분에 모이는 현상을 우리는 표피 효과라고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자분 탐상 시험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때 필요한 주요 내용. 첫 번째, 자화 전류는 주로 교류만이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류 스위치 사용하고 교류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교류 탐상 장치 요즘에는 아예 보니까 이제 안 움직이도록 교류에 고정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우리 자분 탐상 시험할 때 제일 많이 간편하게 쓰이는 것이 극간법, 요크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즘 복잡한 세상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예 교류 쪽으로 고정을 해놓은 것도 있는데, 보통은 거기에 스위치 보면은 교류와 직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교류를 많이 적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도 한번 봐줘야 됩니다. 교류 스위치 사용하고 교류로 표기한다. 만약 이걸 안 보고 하면은 이 표면 결함이 잘 검출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2번 현장에서는 주로 극간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극간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이 극간 장비가 굉장히 많아요. 극간 장비. 그래서 이 극간 장비가 많은데, 이 장비에서는요 그 제조된 시기라든지 그것도 제조 회사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표기를 잘 보고, 왜냐하면 우리 보고서 같은 걸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그 표기를 보고 이제 장비에서 부착된 것을 기록해야 됩니다. 현장에서는 주로 극간법을 쓰니까 극간법을 사용했다, 요크법을 사용했다, 요거 중에 하나만 쓰면 되고요. 시험 장치명은 대체로 이제 예를 보니까 이제 전에 것인데, 요크의 피코 매그라고 쓰는 것도 있고, 핸디 마그네 NP-200이라고 쓰는 것도 있고요. NPA3라고 쓰는 거 있고요. 이거는 좀 다양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극간법이라는 거 꼭 기록해야 되고요. 자, 3번 자분 종류 색깔. 다른 때는 좀 신경을 덜 써도 되는데,
형광법일 때는 침투법이나 자분법일 때, 형광법일 때는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황록색이 주로 많이 이용됩니다. 비형광법일 때 자분에서는 여러가지 색 이용됩니다. 자, 4번 자극 간격. 주로 이게 이제 극간법일 때 이 자극 간격을 많이 이제 적용하는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극간법일 때 주로 그 상황에 따라서 3인치에서 8인치가 이론적인 범위입니다. 그리고 보면은 그거 필렛 용접, T 용접일 때는 그 앞부분, 극 부분에 이렇게 이제 좀 뭐랄까 이제 굽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극 간격이 그 시험평 검사 시험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3 내지 8인치 범위에서 하면 되겠다.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냥 평판 용접품일 때는 한 4인치 정도가 이래 한번 해보니까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나 꼭 그게 아니고 뭐 5인치를 해도 되고 그런데 제가 본 데는 이 4인치가 좀 무난한 것 같더라고요. 5번 자분 적용 시기 연속법 주로 많이 이용됩니다. 대부분 자화 이 연속법은 뭐냐면은 장비를 갖다 대고 그 다음에 전기 스위치를 교류하고 전기를 공급하면은 이 전기가 흘러가면서 시험편 중간에 자속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흘러갈 때 그때 이제 자석 분말을 뿌립니다. 뿌리면은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자석이 통과를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자석이 윗부분으로 표면으로 흘러나옵니다. 이 현상을 우리는 누설 자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있는 부분에서는 그 철강 제품 내부에서 흘러가지 못하고 이게 표면으로 누설 자석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석을 이미 뿌려놨잖아요. 그죠? 그 자석이 그 결함 부분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결함이 있구나. 이 결함의 형태는 어떤 것이구나. 이 결함은 얼마나 큰 것인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분 적용 시기는 주로 연속법이 이용되는데 잔류법도 이용될 수 있습니다. 잔류법은 자화 조작을 그러니까 전기를 공급하면은 어느 일정 시간 공급하면은 그 검사하고자 하는 제품 내부에 자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자분 탐산기 스위치를 꺼버립니다. 그럼 전기가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럴 때 남아있는 잔류자기를 이용해서 자석 분말을 뿌리에서 결함을 찾는 것을 우리 잔류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분 분산 매질 이래 물으면은 보고서에 반드시 연속법, 잔류법 써야 되는데 대체적으로는 우리 연속법을 많이 적용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기 2번으로 하는데 이 이제 자분 적용 시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이제 건식법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데 시험면이 건조된 후에 적용을 해야 된다. 축축한 상태에서 건식 자분을 뿌리면은 정확하게 안 뿌려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관찰면 밝기 형광법. 이 형광법은 자기 비파괴 검사나 침투 비파괴 검사나 형광법은 같습니다. 암실에서 하며 조도 밝기가 20룩스 이하입니다. 비형광법 자연광 우리 뭐 바깥에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정부나 이런 백색광 아래에서 하는데 500룩스 이상입니다. 이것도 침투 탐상 시험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분 탐상 시험할 때는 항공 우주 규격에서는 얼마가 돼야 되느냐 하면은 2150룩스 215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7번 인상력. 인상력을요, 우리는 영어로는 lifting power라고 합니다. 또는 견인력이라고 합니다. 자, 인상력, lifting power, 견인력, 요 세 가지 다 쓸 수 있어요. 인상력,
견인력, 리프팅 파워 이 세 가지를 사람 그 특성에 따라서 이걸 자기가 굉장히 쓰고 싶은 용어가 있어요. 근데 그대로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왜 인상력이 필요하냐 하면은 주로 현장에서 많이 쓰는 자기 비파계 검사는 요크법, 극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 극간 장비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교류를 쓸 때, 교류 극간식일 때는 요 뒤에 나옵니다. 그 사각 막대기가 있어요. 그 무게가 얼마냐면 4.5kg F입니다. 그래서 극간 장비를 그 인상력 그 막대기에다 갖다 대고 전기를 공급하고 한 상태에서 이걸 들어봅니다. 그럼 그 막대기 4.5kg F를 들어 올리면 이 장비, 극간법 장비는 그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 격간식일 때, 교류 격간식일 때는 이게 이제 국제 규격이 아닌데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는 파운드를 많이 씁니다. 10파운드. 근데 우리 국제 규격으로는 이게 4.5kg F가 된다. 직류 극간식일 때는 40파운드. 이게 18.1kg F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교류 극간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 교류 극간식 인상력 그걸 구비를 해가지고 자기 비파이금 사기 전에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 우리가 이제 그랬는데 이제 위에 조금 전에 인치라는 말이 많이 있었잖아요. 인치, 그죠? 1인치는 얼마냐면 센티미터로 할 때는 2.54cm입니다. 1인치도 국제 규격이 아니죠. 1인치는 2.54cm고요. 밀리미터로는 25.4mm입니다. 요걸 우리가 환산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어떤 인치로 나오면 센티미터는 얼마가 되겠다, 밀리미터는 얼마나 되겠다, 요걸 우리가 대충은 계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MT 장점, 자분 탐상 시험, 자기 비파 검사의 장점은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한번 해보면 알겠지만은 침투 탐상 시험보다는 자분 탐상 시험이 훨씬 작업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표면뿐만 아니라 표면 직하 결함 검출이 우수합니다. 측정 방법이 간단합니다. 결함 모양 표면에 검출되므로 육안으로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기 비파계 검사는 침투 비파계 검사보다도 전처리하는 게 쉽고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MT 장점은 자동화가 많이 가능합니다. 예. 자동화. 그러나 이제 프로덕트법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이제 그 프로드 막대 두 개를 누르고 전기가 많이 통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석분말을 뿌려서 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요즘 거치식을 한다든지 반자동화식이라든지 요즘은 그 이제 자기 비파계 검사는 자동화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편 형상 크기 등의 무제약. 그 대신에 자기 비파계 검사할 때 시험편이 크기가 크고 길 때는 이걸 부분적으로 나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극간법으로 하더라도 아무리 자극 간격이 넓어도 8인치입니다. 8인치를 넘어섰을 때는 한 번에 못합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형상 크기 등에 제약이 없다 이랬는데 그런 나누어서 하니까 그건 제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이라는 게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얘는 무제약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침투 같은 경우는 그냥 약품을 뿌리면 되니까 그거는 완벽한 무제약이지만은 자기 비파계 검사 여긴 제약이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제약은 있습니다. 얇은 도금, 도장, 비자생체의 도금 시험체도 적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도금이나 도장 이런 것도
이제 근데 거기 비이자 성체는 할 수 없는데 비이자 성체의 도검 시험체도 적용 가능하다. 이 말은 뭐냐면은 비이자 성체 도검이요. 니켈 같은 거로 도검이 됐다. 이거는 강자 성체죠. 그럴 때는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비이자 성체의 도검입니다. 도검.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혼돈하면 안 됩니다. 본래는 비이자 성체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비이자 성체 표면에 도검을 한 게 니켈, 뭐 코발트 이런 걸 했으면은 그건 강자 성체예요. 그 부분은 표면 결함 탑승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어라는 걸 항상 잘 살펴봐야 됩니다.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검사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다. 이 항목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누설 자장을 여기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비파괴 검사는 침투 비파괴 검사는 약품을 표면에 뿌립니다. 그럼 결함으로 약품이 스며드는데 반드시 그 조건이 뭐냐면 표면이 뚫려 있어야 됩니다. 그걸 개구부 또는 오프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침투는 전체를 깨끗이 해야 되는데 이 자기 비파괴 검사 같은 경우는 도검이 되어 있어도 얇은 도검이 되어 있고 페인트 칠이 되어 있어도 안으로 자장이 흘러가기 때문에 요거는 침투보다는 제약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 결함이 외부로 누출되어서 형성된 자장을 우리는 누설 자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요거는 굳이 침투하고 달리 개구부가 없어도 됩니다. 누설 자장에서 그 밖에서 이제 결함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누설 자장 다시 한번 더 설명하면은 결함을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결함, 불연속이 외부로 누출되어서 형성된 자장입니다. 자장 밀도는 크기, 모양, 재질에 따라 결정이 되고 누설 자장 밀도 보통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자장 강도라고 합니다. 밀도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8번 자외선 강도. 이 자외선 강도는 침투 비파괴 검사 형광법일 때도 이걸 몇 번째 문제도 다루고 규격집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기 비파괴 할 때도 자외선 강도는 형광법에서 사용할 때는 38cm 높이에서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 자외선 강도이다. 요걸 꼭 좀 이 38cm 높이라는 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요걸 언제 어떤 데 말을 돌려서 조금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실수를 유발하도록 해놓은 걸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시험체를 바닥에 놓잖아요. 그죠? 시험체에 자외선을 비추는데 그 자외선 등이 있습니다. 그 거리가 38cm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치는 38cm 높이라는 걸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밑에서 위에서 안 잽니다. 밑에서 이제 자외선 강도계를 갖다 대고 이제 강도를 재면은 800 마이크로와트 per 제곱센티미터 이상. 보통 그렇게 나옵니다. 자, 자외선 조사 장치를 우리는 자외선 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블랙 라이트라고도 합니다. 형광법에 적용합니다. 자외선 강도는 그럼 뭐냐면 자외선 강도계로 강도를 측정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함 잡은 모양, 독립결함, 연속결함, 분산결함의 3종류로 분류한다. 이것도 침투 비파괴하고 같습니다. 독립결함은 균열, 선상결함, 원형상결함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균열, 의사지시, 가짜지시가 결함이 아니면 대체로 가장 많은 결함이고 선상결함은 좀 직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나비의 3배 이상입니다. 좀 길쭉하다 이 말입니다. 원형상결함은
우리가 둥근 거의 원형상 결합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는 길이가 나비의 3배 미만인 결함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공, 블로홀, 금속, 줌을 연구할 때 많이 나타나며 생긴 가스가 완전히 빠져나가지 못하여 작은 구멍 형태로 내부에 남은 결함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연속 결함, 여러 가지 자본이 동일 직선상에 나란히 있는 거예요. 여러 자본이 동일 직선상에 연속하여 존재하고 각 길이 2mm 미만인 경우입니다. 여러 지시 모양이 거의 동일 직선에 존재하며 보통 그들 상호 거리가 2mm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자본 지시 모양으로 결함의 그럼 길이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그 각각의 결함 길이를 더하고 그 사이의 거리 뭐 2mm 이하니까 1.5mm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모두 더한 것이 연속결합니다. 분산결함, 정해진 면적을 꼭 나란한 게 아니고 뭐 경사지거나 밑으로나 이렇게 정해진 면적에 존재하는 2개 이상의 결함을 분산결함이라고 합니다. 분산결함은 종류, 개수, 각질의 합계값에 따라서 평가합니다. 보통은요 10mm 곱하기 10mm 그러니까 가로가 10mm, 세로가 10mm인 그 면적 안에 2개 이상이 있으면 되고 또는 5mm 곱하기 5mm 면적의 2개 이상의 결함을 존재할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기비파기에 나오는 용어들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정확하게 알아둬야 되겠죠. 자극, 자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매그네틱 폴이라고 하는데 물질 모든 분자 안에 강자성체 S극, N극 자극이 존재합니다. 그 강자성체 물질 모든 분자에는 S극, N극이 존재합니다. 내부에서는 S극, N극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외부에서는 N극에서 이래 S극으로 이동합니다. 자, 어쨌든 자극은 그런 현상이고요. 자화는 자극 일부와 전체가 NS극으로 그 안에서 배열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자화라고 합니다. 자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철과 같은 금속 당기거나 배척하는 능력을 우리는 자력이라고 합니다. 자석, 자화 물질입니다. 그 다음에 자극은 자력이 전 표면에 걸쳐 일정하지 않고 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N극, S극이 있으면 프로덕박 같은 건 특히 다른데 그 부분에 그 주위에 자극이 집중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자장이란 말이 나옵니다. 둘러싼 자력선, 이 자장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흘러가는 걸 그걸 자력선이라고 합니다. 둘러싼 자력선 자석 주위에 그 전체 그 범위를 우리는 주위에 존재하는 것을 자장이라고 합니다. 영구자석 자장은 내부와 외부에 존재한다. 내외부에 존재한다. 전류가 흐르는 전도체일 때는 자장은 내부와 주위에 존재한다. 자력선 N극 내부에서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자석 외부에서는 또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한다. 내부에서는 대신에 S극에서 내부에서는 S극에서 N극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이게 나머지는 N극에서 S극으로 이동합니다. 항상 연속적입니다. 회전 형태를 가지나 다른 자력선과 겹치지도 않습니다. 합해지지도 않습니다. 합체되지도 않습니다. 자분 집적, 시험체 자분을 골고루 뿌려 놓습니다. 그러면은 결함이 있는 곳에는 자력선이 통과를 못하고 표면으로 솟아나옵니다. 이걸 누설자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 부분에 결함이 있는 쪽에 자력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결함 부분에 자석 분말이 모이게 됩니다.
자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자분집적이라고 합니다. 시험체 자분 적용하면 불연속 결함입니다. 불연속 결함에 의한 누설 자장 부분으로 자분이 모여 결함부 관찰 및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페이지 10번. 자속 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구 밀도라는 말 들어봤죠?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데, 자, 한번 봅시다. 오스트레일리아,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땅 넓이 약 40배. 근데 인구는 얼마냐 하면은 약 한 4천만 안 되는 거 같아요. 3천 몇백만인가 4천만인가 그래 돼요. 그러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우리 남한으로 우리 대한민국만 치면 북한은 빼버리고 대한민국만 친다면 그게 아마 한 70배 이상 될 거예요. 굉장히 넓잖아요. 근데 인구가 작잖아요. 그럼 그 인구 밀도가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거예요. 자, 밀도라는 말은 어느 정해진 지역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느냐. 자속 밀도가 높을수록 자기 비파괴 결함이 잘 찾아지겠죠. 그죠? 자속 밀도 단위는 B로 표시합니다. B. 여기에 μ는 밑에 나오는데 투자율 단위고요. H는 자장 강도 색입니다. H는 자장의 색입니다. 그래서 B는 μ 곱하기 H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데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냐 이러면 이건 전문가들에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적용을 하면 됩니다. B는 μ 곱하기 H 이걸 알아두면 반대로 투자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μ는 H분의 B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자속 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단위계가 있는데 MKS는요 SI에 놨습니다. MKS SI라는 국제규격입니다. 공통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는 자속밀도 단위를 우리 뭐라고 하냐 웨브 퍼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웨브 퍼 제곱미터라고 하고 또는 테슬라라고 합니다. 국제규격이고요. CGS 미국이나 일부 이런 나라들에서 쓰는 거 CGS일 때는 뭐냐 하면은 가우스를 씁니다. 가우스를 씁니다. 이것도 종종 우리가 기본 되는 것이니까 잘 알아야 되겠죠. 11번 자속 기호는 요 파이로 표시합니다. 단위는 여기 이제 NKS SI일 때는 웨버를 씁니다. 웨버를 다 쓰지 말고 그냥 앞부분에 있는 웨버로만 하면 됩니다. 웨버. 이건 자속 밀도가 아니니까 자속 밀도는 여기에다 한 번 더 나눠주죠. 그죠? 웨브 퍼 제곱미터인데 CGS일 때는 요건 맥스 또는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맥스 또는 맥스웰이라고 합니다. 자, 12번 투자율. 기호는 뮤입니다. 이걸 뮤라고 합니다. 그래서 뮤. 단위는 유니트는 MKS SI일 때는 H per M이다. 요게 단위다. 자, 요것도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비파괴 검사해가지고 이제 결함 있나 없나를 찾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자기 비파괴 검사에서는 침투와 달리 하나의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탈자입니다. 탈자라는 것은 여기 영어는 디매그네티제이션인데 영어에서 D가 붙으면 없앤다, 반대가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디매그네티제이션 또는 탈자라고 합니다. 연속 시험 시 앞에 하고 그 다음 뒤에 또 연달아서 할 때 앞에 그러니까 전해 자화로 나쁜 영향을 받을 때 이럴 때는 탈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기 비파괴 검사하고 탈자를 하는데 간단합니다. 자장이 남아 있으면은 항공기 재료나 뭐 이런데 자동차나 이런데 불 붙게 하는 그게 있죠. 불 붙이는 그 장치 같은 데서 이게 잔류자기가 그런 데는 또 잔류자기가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지간한 데서는 잔류자기가 있으면 다른 어떤
그 스위치를 작동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화가 전해 자화로 나쁜 영향 받을 때, 연속 시험할 때는, 두 번째, 잔류자기 시험푼 기계 가공에 나쁜 영향을 받을 때, 이거 우리가 더 줄인다면은 전해 좌우로 나쁜 영향, 여기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기계 가공에 나쁜 영향, 여기도 우리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잔류자기가 남아있으면 개척장치 같은데 방해를 일으킵니다. 마찰 부분에 이게 철분등이 남아있으면 마찰 부분에 철분등이 흡연되어 마모 증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시고. 자, 표준시험편은 우리 다른 말로 대비시험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침투 비파기 할 때는 대비시험편이란 말을 더 많이 썼고 여기서는 표준시험편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표준시험편, 대비시험편 같은 말입니다. 자, A형 표준시험편. 표준시험편이 또 캘리브레이션 블락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험하기 전에 한번 이 장비나 뭐 여러 가지 계산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요 보면은 동그란 거 있죠? 원형, 직선이 있죠? 그래서 표준시험, A형 표준시험편은 원형하고 직선 결합을 두 개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A1형. 전자연철판 일종을 풀림 열처리하여 제조한 것이고 A2형은 전자연철판 일종을 냉간화변한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2번 C형 표준시험편은 A형하고 다 똑같은데 요 밑에 보세요. 이걸 굉장히 또 나눠놨어요. A형과 재질은 동일합니다. 용접 그루브 면등을 좁은 곳에 사용할 때 이렇게 밑에처럼 이렇게 줄쳐 있는 것 중에서 하나씩 떼서 해도 됩니다. 자, A형은, A1형은요, 결함을 여기 A1형으로 했는 것은 둥근 결함도 있고 직선 결함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A형 중에서 A1 말고 A2형인데 A2형은 그 결함이 직선형인데 여기에는 보면은 이 A1 두 개보다는 요거 하나니까 좀 다르죠, 그죠? 그건 또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습니다. C형 표준시험편 여기 있었죠. A형과 재질이 동일하고 용접 그룹은 좀 좁습니다. 그 좁은 곳에 이런 것을 하나씩 잘라서 들어간다. 자, B형 대비시험편요, 둥근 거 있죠? 요거는 꼭 알아둬야 됩니다. 장치 자분 검사의 성능. 물론 A형도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A형 이거 외에 더 할 수 있는데 B형은요. 장치 자본 검사의 성능시험 요걸 주로 합니다. A, B, C형 시험편 모두 전류는 연속법을 적용한다는 거 알겠어요. 연속법. 자, 이렇게 해서 2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